21강의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재가 지구온난화와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와우, 환경지문답네요. 갑니다. 1번. One possible disaster resulting from warmer temperature in northern area is a potential tipping point. is가 동사라며 엄청 티를 내고 있네요. One possible disaster is 한 가지 가능한 재난이 바로 잠재적 티핑 포인트인 것이다. 일단 먼저 핵심 파악합시다. 이 잠재적 티핑 포인트를 재난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티핑 포인트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얘를 뭐라고 줬냐면 여기 나왔네요.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의 시작점. 원래는 균형이 잘 맞았었는데 그 균형을 깨트리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끝점을, 시작점을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고 주어졌습니다. 그죠? 지문에서 주어진 단어고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팁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 명사의 느낌과 동사의 느낌을 다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명사일 때는 말 그대로 끝 부분, 손가락 끝, 혀 끝, 뭐 이렇게 끝, 그죠? 발끝, 손끝 할 때 끝. 동사로 쓰인다면 기울이다. 그죠? 기울이게 하다, 기울이다. 기울인 김에 또 따르다. 기울여서 액체 등을 따르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는 티핑 포인트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균형이 잘 맞아지고 있었는데 어떤 극적인 치우친 변화를 야기하는 시작점이라는 의미로 쓰였답니다. 그럼 여러분 딱 핵심을 파악해 보세요. 한 가지 가능한 재난이 뭐라고요? 균형이 깨지는 거랍니다. 됐어요?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 가지 가능한 재난이 뭐라고요? 균형이 깨지는 거라고요. 자, 그럼 나머지 읽어볼게요. Resulting from 현재 분사 구로서 disaster를 수식하고 있죠. 그리고 from은 방향이 뒤로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거니까 뭐로부터 야기하는 재난입니까? 더 따뜻한 기온으로부터 야기합니다. In northern areas 했어요. 우리는 이미 소재 읽었잖아요. 선생님은 얘를 보는 순간 온난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는 추워야 하는 지역입니다. 북반부 지역 맞죠? 남반구가 조금 더 따뜻하잖아요. 상식적으로요. 나도 과알못인 거 알지? 과학 절대 모르는 여자인 거 알지? 과학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과알못, 수알못, 과알못. 선생님은 난 이 영어만 좀 하는 사람인데 요 정도 상식은 있지. 북반부가 어때요? 조금 춥잖아요. 맞아요? 그럼 북반부가 추워야 되는데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아닙니까? 그럼 첫 번째 문장에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었어요. 물론 이렇게 독해하진 못해요. 평상시에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이렇게 하긴 어렵지만 지금은 선생님 설명을 듣는 거니까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추워야 하는 지역이 더 따뜻해집니다. 다시 말해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 생길수록 생길 수 있는 가능한 재난 한 가지가 뭐라고요? 균형이 깨지는 극적인 시작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랍니다. 그죠? 그런데 그 극적인 변화 그 균형이 깨지는 극적인 시작점은 뭐와 관련되어져 있냐면 with the Greenland ice sheet과 관련이 있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위에는 현재 분사 구가 ing로 수식을 해주고 있고요. 밑에는 associated with가 pp 과거 분사 구가 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둘 다 뒤에 전면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얘네는 이렇게 됐을까요? 네, 그 차이는 result가 원래 동사 시절, result는 뭐? 자동사. associated는 원래 동사 시절, associate가 타동사. 그래서 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타동사의 목적이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따로 오지 않았죠? 그래서 PP 수동태로 쓰인 거고요. 리절팅은 뒤에 목적이 대상이 없어도 원래 필요 없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수동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동 형태가. 그죠? PP인 수동태를 원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resulting from과 associated with 서로 형태가 다르지만 둘 다 앞에 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인 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associated with the Greenland ice sheet 했어요. 그것은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린랜드의 빙산과 관련된 티핑 포인트예요. 즉, 이 티핑 포인트가 어디 주변에서 벌어질 것 같으냐면 그린랜드 아이스 시트와 연관지어 발생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시트는 종이 아닙니까? 종이? 얇은 종이 한 장 할 때도 시트란 말을 쓰니까 아이스판? 얼음판 아니면 얼음장 정도의 표현이 되겠네요. 그린랜드 얼음장과 관련 있는 어떤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다. 첫 번째 문장에서 얻은 거 얘기해 볼게요. 지구 온난화가 될수록
그저 지구 온난화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재난 한 가지는 그린랜드 아이스 시트와 관련된 어떤 균형이 무너지는 재난이다. 요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갈게요. The Atlantic Conveyor Belt consists of warm water 했어요. 선생님은 이 문장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문장은 해석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더러 논리적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ABC 문제로 만약 이 지문이 수능 때 변형이 돼서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ABC 문제로 나왔을 때 첫 번째 1번 문장 뒤에 2번 문장이 와야 하는 근거가 사실 마땅치 않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온난화 얘기했고요. 그린랜드 빙상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재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서는 Atlantic Conveyor Belt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배경 지식을 설명하려 한 지문 같아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보통 A 다음에 B가 오고 B 다음에 C가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앞문장과의 연결고리를 찾는데 사실 이번 문장은 1번 문장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로 내서도 안 되고 나온다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읽어볼게요. The Atlantic Conveyor Belt. 일단 여러분 컨베이어 벨트가 뭔가요? 여러분은 공장을 직접 가서 구경을 해본 적이 있나요? 공장에서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거나 로봇들이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컨베이어 벨트라는 것 위에 물건을 놓고 이것들이 순환하며 빙글빙글 순환하며 차례차례 공정을 이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으로 잘 그리지 못했지만 어떤 이렇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물건이 여기 있으면 이 물건은 차례대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여서 이동을 하게 되지. 그래서 점점 이렇게 가지. 밑에 이렇게 회전하는 바퀴들이 있고. 그 마찬가지로 애틀랜틱 컨베이어 벨트라는 건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서양의 어떤 순환되고 있는 어떠한 벨트. 그죠? 대서양의 어떤 컨베이어 벨트처럼 끊이지 않고 순환하며 빙빙 도는 어떤 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서양 쪽에 어떤 컨베이어 벨트가 있대요. 그것은 consist of 이루어져 있답니다. consist of는 자동사예요. 다시 말해 얘는 be consisted of 등으로 바꿨을 수 없다는 거죠. 얘랑 같은 뜻을 가진 말 중에 compose of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또 타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compose of equal be compose of도 가능합니다. 얘네들은 저기 타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형태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consist of는 자동사기 때문에 이 형태 하나만 쓰고 be consisted of와 같은 말은 없다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해 왔죠.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는 이루어져 있답니다. 무엇으로요? 난류로요. 원래 따뜻한 물이에요. 그런데 그 따뜻한 물은 또 한 번 현재 분사 구문으로 올라갑니다. moving up the eastern coast of North America as the Gulf Stream. 자, 동쪽 해안. 그죠? 북아메리카의 동쪽 해안 쪽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때 올라갈 때의 자격은 멕시코 만류라는 이름을 얻어 올라갑니다. 됐어요? And then 그리고 나서 sinking 가라앉습니다. One feet near Greenland로요. 그래요? 자, 여기서 and 되는 부사. 그렇다면 sinking은 뭐에? 병렬인 줄 알겠죠? 요렇게. 이 난류를 꾸미는 표현이 첫 번째 올라갑니다. And then 두 번째 가라앉습니다. Man feet near Greenland. 그린랜드 근처 만피트. 그지? 만피트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린랜드 근처에서 만피트 아래로 가라앉아요. 다시요. 원래는 멕시코 만류로서 위로 올라갔다가 그죠? 그린랜드 근처가 되면 만피트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and 또 나왔습니다. moving back. 이번에는 얘도 얘를 꾸며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난류는 다시 moving back to the equator. 적도로 되돌아옵니다. 오, 다시요. 그럼 북아메리카 동쪽 해안에서는 올라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그린랜드 근처까지 가면 만피트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적도까지 쭉 되돌아갑니다. 그려져요. 북아메리카 위로 가면 그린랜드 있고 춥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그린랜드에 도착하면 만피트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적도까지 되돌아간답니다. 됐나요? 이 흐름 뭐 대충 뭐 정확하게 그려지는 건 아니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죠. Where it warms and rises again. 자,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한번 쳐볼게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where는 어딜까요? 이 where는 어딜까요? 이 where가 지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서니까 당연히 적도겠죠. 그죠? where는 선행사가 적도입니다. 그 적도에서 그것이 여기서의 그것은 난류가 warms 따뜻해지고 and rises again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언제 가라앉았나요? 네, 두 번째 분명히 그린란드 근처에서 가라앉았었죠. 그것이 다시 올라온답니다.
이때 raises 들어 올리다 타동사 쓰는 게 아니라 rise 상승하다 오르다의 자동사를 써야 되는 건 알겠죠? 이시 가리키는 건 warm water입니다. 그죠? warm water니까 그것이 따뜻해지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했어요. 이게 바로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럼 2번 지문은 컨베이어 벨트가 뭔지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쨌든 북아메리카 동쪽 해변을 타고 멕시코 만류라는 이름을 얻어 올라갔지요. 그러다가 그린랜드 근처에 도달하면 1000피트 아래로 쭉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 가라앉은 상태에서 적도로 되돌아와요. 그래서 물이 다시 따뜻해지면 올라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생각해야 될 상식은 선생님도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따뜻한 물은 위에 있고 차가운 물은 아래에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린랜드 근처까지 가면 갑자기 가라앉는 게 물이 차가워져서 그럴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적도로 되돌아가면 적도는 북은은 따뜻하니까 다시 웜스해지고 그래서 rises again 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은 난류는 차가워지고 뜨거워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합니다. 이것이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직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죠. 1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글의 본질.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그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 어떤 그린랜드 빙산과 관련된 위협이 있어. 균형이 깨질 위기가 있어. 그럼 균형이란 무엇이냐? 2번. 이 균형을 부연 설명한 거지. 원래 균형이란 이런 것이었어. 2번이었어. 그죠? 어떤 거였어? 또 올라가고 내려오고를 반복하며 물이 뜨거워지고 차가워지고를 반복하는 어떤 거대한 순환 고리를 이루고 있었단 말이지. 3번 large amounts of fresh water entering the North Atlantic of Greenland as the ice melts could shut down the conveyor belt 했네요. 여기 본격적인 위협이 나오잖아요. 그죠? 많은 양의 민물입니다. 민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그 바닷물은 entering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또 동사가 아니라 얘를 꾸며주는 현재 분사 구 됐어요. Entering the North Atlantic of Greenland예요. Entering 별표 칠까요? 엔터링 빨간색으로 필기할게요. 여러분 enter 하면 들어가답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죠? I enter the room. 이 맞는 문장이에요. 다시 말해 나는 방으로 들어가다. 들어갈 대상이 방인 거예요. enter 타동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갈 때 할 때 I enter into the room. I enter to the room. I enter into the room. 이렇게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뭐에니까요. 하지만 얘는 목적어 을을이 아니라 에로 해석되는 목적어를 가진 특이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온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전치사 오는 순간 자동사 되죠. 전치사 없어요. 그냥 명사 목적어 옵니다.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어디에 들어가다 어때요? North Atlantic에 들어가다 해서 entering 그대로 모양 살렸죠. entered 아닙니다. entering이에요. 많은 양의 민물이 그지 있는데 그 민물은 북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어디를 떠났어요? Off Greenland예요. 이 표현이 Off Greenland인 거 기억하세요. 그린랜드를 떠난 그지 많은 양의 민물은 북대서양으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As ice melts could shut down the conveyor belt. 자, 이때 빙상이 녹습니다. 얼음이 녹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 얼음이 녹다 하면은 여기 could shut down 어떻게 표시할 거예요? 얼음이 녹다인데 could shut down 이거네. 그쵸. 요렇게 가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여러분이 요거를 보는 방법은 여기 동사가 있잖아요. 그죠? 동사? 여기도 동사가 또 있네요. 그럼 가로 닫아 주셔야죠. 얘는 접주동으로서 완벽한 주어 동사입니다. 그럼 다시 읽을게요. 얼음이 녹으면서 많은 양의 민물이 됐나요? 얼음이 녹으면서 나오는 많은 양의 민물이 우리 여기 짝을 읽고 동사 짝을 읽고 기다리던 주어가 있었네요. 동사 여기 있네요. 민물이 could shut down 멈추게 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요? The conveyor belt를요. 컨베이어 벨트는 무엇이었습니까? 균형과 대순환의 상징이었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멈춰진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얘기한 티핑 포인트죠. 균형이 깨지는 극적인 시작점. 맞아요? 이거 어디로부터 나왔나요? 이거 왜 나왔나요? 얘 때문에 나왔잖아요. 얼음이 녹아서 나왔잖아요. 얼음 왜 녹았죠? 이것 때문에 녹은 거죠. 북반부 지역에서 날씨가 따뜻해져서.
됐습니까? 그럼 평소에 순환에 맞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얼음이 녹죠. 왜? 온난화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는 온난화라는 표시입니다. 온난화. 온난화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으면서, 그지? 얼음이 녹으면서 많은 양의 민물이, 짭짤한 물이 아니라 그냥 물이 컨베이어 벨트를 멈추게 할 수 있답니다. 이유는 뭔데요? Because fresh water does not sink like salt water. 소금물처럼 가라앉지 않으니까요. 이해갑니까? 자, 우리 아까 왜 가라앉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까 컨베이어 벨트, 대서양 컨베이어 벨트 2번 문장 다시 보러 갑시다. 그린랜드 근처에 가서 가라앉아야 돼요. 물이 차가워지니까요. 그런데 소금물은 가라앉았는데요. 프레시워터는 가라앉지 않는답니다. 됐나요? 그럼 1번 문장에서 나왔던 잠재적 티핑 포인트의 위협의 구체적인 부여는 3번에 나왔습니다. 2번은 대배경을 줬죠. 이런 배경,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대순환 균형. 그것 3번. 그런데 아이스가 녹으면서, 다시 말해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물을 많은 양의 민물이 생기고 그 민물이 소금물처럼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컨베이어 벨트 자체를 셧다운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그 트리거, 야기할 수 있다. 무엇을요? On Ice Age를 야기할 수 있답니다. In North America에서요. And Europe에서요. 그럼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면 지금처럼 난류가 계속 흐르지 못하고 어때? 빙하 시대를 야기할 수 있답니다. An ironic consequence of global warming. 그런데 그것은 뭐죠? 지구온난화의 역설적 결과이죠. 됐어요? 하지만 one associated in the past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이 문장 갑니다. This could trigger an ice age in North America. 앞문장이 무엇인지 고르는 디스가 진짜 중요하겠죠? 앞문장은 뭐예요? 결국은 컨베이어 벨트 셧다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빙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구 온난화와는 역설적 결과죠. 지구가 따뜻해지고 있는데 지구에 빙하기가 온다고요. 지구가 따뜻한데 빙하기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여기서 역설적 결과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그것은 원인 것이다. 자, 여기서 얘는 결과를 지칭하고 있대요. 역설적 결과입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것이기도 하냐면 associated in the past with the conveyor belt shutdown 인 것입니다. 됐죠? Climate scientists worried about.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뭐에 대해 걱정을 합니까? This possibility, 이 가능성, 다시 말해 conveyor belt shutdown에 대해서 수십 년 전부터 우려를 해왔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들은 결론 짓습니다. About 10년 전쯤에 뭐라는 결론을 지었냐면 that it was very unlikely, but they have now begun to worry about it again. 대절부터 볼게요. 뭐래요? It was very unlikely. 그거 매우 가능성이 희박해. 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컨베이어 셧다운, 벨트 셧다운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but they have now begun to worry about it again. 에서 다시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다시 걱정해야 될 건가 봐요. 보라색 동그라미는 컨베이어 벨트 셧다운 지칭해주면 되겠죠. 여러분 이 질문 이해 잘 갔습니까? 원래는 어법 문제였을 것 같은데 변형을 한다면 순서 문제, 삽입 문제, 빈칸 문제 등으로 변형이 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강의 2번 보겠습니다. 댐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 dams affect keystone species. 갑니다. 댐은 영향을 미칩니다. keystone species에. First, 우선 댐들은 block the migration of salmon upstream to their spawning streams 했네요. 그들이 차단합니다. 댐이 막아요. 그렇겠네요. 이동 of 연어. 그죠? 그 연어는 upstream으로 갑니다. To their spawning streams로요. 원래 알을 낳는 개천으로 상류로 올라가는 연어의 이동을 막습니다. 네, 그럼 댐이 생태계에 끼치는 악 영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네요. Scientists have created fish ladders as well as management schemes. 과학자들은 have created, 만들어 왔대요.
fish ladders, 물고기 사다리 말 그대로 일단 이해해 봅시다. 뿐만 아니라 management schemes. 그럼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물고기 사다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럼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 해서 얘를 좀 강조하려는 역할이죠. 그죠? 관리 체계뿐만 아니라 물고기 사다리를 만들어 왔는데 that transport 말 그대로 물고기 사다리인가 봐요. 그 물고기 사다리는 얘가 얘를 지칭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transport the fish 물고기를 이동시킵니다. around the obstacles 그 장애물 주변을 돌아 물고기를 이동시킵니다. 아, 댐이 있으니까요. 장애물을 돌아 물고기를 이동시킵니다. But these efforts 이러한 노력은 have limited success 성공이 제한되어 있대. 성공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제한된 성공. 그러니까 얘도 영영일치 조심해야겠네. 아예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공을 하되 제한적이다. 그죠? As salmons are separated from the ecological function of a habitat, other keystone species are impacted. 오, 진짜? 살몬이 첫 고리를 끊는 건가 봐. 연어가 be separated from the ecological function of a habitat, 어떤 서식지의 생태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즉 다시 말해 연어가 서식지의 생태적 기능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다른 핵심 종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연어로부터 많은 것들이 시작됐나 봐요. In this example, one such keystone species would be the grizzly bear. 회색 곰일 것이래요. Without a large amount of salmon이 없다면 grizzly bear cannot transport the amount of oceanic nutrients inland to help enrich soils for trees. 선생님 뭐 이거는 사실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선생님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즐리 베어가 운반할 수 없대요. Oceanic nutrients amount예요. 많은 양의 바다 영양분을 inland로 내륙으로 운반할 수가 없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즐리 베어가 어떤 영양분을 어떻게 운반하지 했더니 to help enrich soils for trees. 나무를 위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분을 바다로부터 운반할 수가 없다. 아마 연어를 잡아먹고 싸는 똥이 그 주변 랜드에 나무의 거름으로 쓰이는 것 같죠? 느낌에. 아니면 나도 몰라. 아니면 나 창피한 거고. Lack of vegetation cover then affects songbirds, small mammals. 그렇다면 vegetation이 부족해. 아, 그렇다면 거기에 나무가 울창하고 막 숲이 잘 가꿔진 이유는 그리즐리 베어가 많은 양의 연어를 먹고 싸는 똥에 오시닉 뉴트리언트가 들어있기 때문인데 만약 나무가 비옥하지 않아 뭐 개체수가 적거나 나무의 질이 좋지 않다면 즉 다시 말해 그것은 lack of vegetation에 속하고 lack of vegetation이 cover 하잖아? 그러면 affects 그지? 아니다. 요렇게 가는 게 아니구나. 요게 주어다. 그지? lack of vegetation cover 덮개 그지 초목 덮개의 결핍이 affect songbirds and small mammals 할 때까지 걔네의 서식지에 영향을 끼치지. 걔네 나무를 주로 이제 집 삼아 사는 애들에게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If these species disappear, 지금 위에 언급한 이러한 종들이 사라진다면 the animals that hunt them 그것들을 사냥하는 여기서 이 these species가 됨이고요. 그것들을 사냥하는 동물들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연어에서 시작한 것이 그리즐리 베어로 갔고요. 곰으로 갔고요. 이 베어가 어떤 숲을 만들었고 그 숲에 있는 나무에 사는 송버드, 명금과 작은 스몰 포유 동물들에게로 갔고 얘네를 또 잡아먹는 포식자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지 포식자들까지. Rivers that do not produce a bonanza of salmon will not attract bears. 그렇죠. 강은 강인데 연어가 떠나버렸습니다. 산란을 하러 떠나버렸죠. 그런데 산란 자체에 성공하는 연어가 많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댐 때문에요. 그렇다면 풍부한 연어를 배출하지 못하는 강은 많은 곰을 끌어들이지 못할 것이고요. 그렇다면 they migrate. 이 곰들은 이동하겠죠. To other areas entirely. 그러면서 분사구문 만들겠죠. A gap, 틈을 만듭니다. At the center of the ecological arch의 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태계 아치의 중심부에 어떤 허점, 구멍이 생기니까 나중에 이 구멍이 커지고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겠죠. 오케이? 그렇다면 아까 쌤이 얘기 표시 추가로 한 것처럼 얘는 댐이 생태계에 미치는 악 영향의 시작을 사몬으로 하고 있다는 그냥 그런 글이었죠.
20번에 1번에 비해서 2번은 그닥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번은 유성 충돌로 발생된 유황. 유황은 우리 보통 온천 가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약간 냄새 나는, 쇠 냄새가 나는 그러한 물이나 그런 물질을, 유황물, 유황물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1번, 65 million years ago, a meteor. 얘들아, 우리 몇 미터예요 할 때 이 미터랑 스펠링이 다르죠. 메테오르라고도 얘기하는데, meteor, the size of a New York, 뉴욕 크기의 유성이 slammed into the earth, 지구와 충돌했답니다. 유성은 꼬리가 있는 거예요. 별똥별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꼬리가 있는 것을 쌤이 유성이라고 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걔가 slammed into the earth, 지구와 충돌합니다. The environmental chaos that ensued is 에서 요 단어 한번 봅시다. ensue, 뒤따르다. 그렇다면 그 환경적, 그 뒤를 따른 환경적 혼란이 is widely believed, 뭐라고 믿어졌냐면 to have put paid to the dinosaurs. 이렇게 믿어졌어요. 자, to 더하기 동사 원형은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일 때 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앞에 동사가 있고 to have pp를 썼을 땐, 그죠? 이 두 시제보다 얘가 하나 앞선 시제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 is가 있었죠. 그렇다면 is, 동사는 is였는데 여기가 to have pp야, 앞선 시제야. 그럼 여기는 과거라는 얘기지. 과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믿어지건데 그 당시에, 그죠? 공룡에게 put paid, 어떻게 했어요?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거죠. 그 대가는 공룡이 치렀다는 거예요. To have put paid to the dinosaur. 공룡이 멸종을 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To put paid to the dinosaur. To have put paid to the dinosaur. 여기서 to have put 된 이유는 is보다 한 시제 앞선 과거 시제로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자, 1번에서 유성 충돌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래서 공룡이 멸종했다. 그런데 유성에 충돌해서 죽은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그 뒤를 따른 환경적 혼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파괴된 어떤 자연이라든지, 그래서 먹이를 구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든지, 추워진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룡이 멸종되었다고 믿어집니다. 3. But it also had a less well-known effect. 하지만 또한 덜 알려진 영향도 있었어요. 잘 알려진 영향은 공룡이 멸종했다는 거였고요. 덜 알려진 영향은 무엇이었을까요? 4번. According to Ken 요사람 at the Carnegie Institute of Washington in California, the meteor also threw up, 뿜어냈대. 끝까지 뿜어냈대. Vast amounts of sulfur, 유황을 다량 쏟아냈습니다. 이때 어마운트 S가 있는 거 그냥 한번 눈여겨 봐두세요. S, which, 그 유황이 주어 then rained down, 쏟아져 내렸답니다. On the ocean, 바다에. As, 뭐로써 쏟아져 내렸어요? sulfuric acid의 형태로, 황산의 형태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와우. 산이라는 건 듣기만 해도 시고 따갑지 않아? 그치? 근데 그게 엄청난 양의 유황을 뽑아냈고, 그 유성이, 그래서 그 이후 그 유황이 황산의 형태로 바다로 쏟아져 내렸답니다. The upper ocean became acidified for a brief moment. 바다도 워낙 넓으니까요. 지구의 면적의 4분의 3이 바다니까. The upper ocean, 그 바다의 상층부는 became acidified. 당연히 BPP, acidified 되었겠죠. For a brief moment 동안. Perhaps only 1 or 2 years. 이게 불과 짧은 시간인가요? 네. But that was enough.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왜요? More or less, every sea creature that built shells or skeletons out of calcium carbonate. 그죠? 자, 크리처인데 어떤 크리처냐면 built, 지어진 크리처입니다. Shells or skeleton. 자, 이렇게. 그럼 지어진이 아니잖아요. 네, 만들었다. 껍데기를 만들었던, 그죠? 뭐로부터, out of는 from이니까 calcium carbonate으로, 탄산칼슘으로 껍데기나 골격을 만들었던 조개 같은 애들 아니겠어요? 갑각류들. became either rare or extinct. 걔네가 became either 둘 중 하나죠. A or B 둘 중 하나. 희귀해지거나 아니면 멸종되었다. 얘네 둘 다 형용사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에 become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be 더하기 형용사여야 되죠. 이해갔어요? 네.
단 1, 2년 동안 아주 짧은 산성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1, 2년 노출된 것에 따라 거의 모든 바다 생물, 근데 그 생물들 중에 껍데기를 탄산칼슘 이런 껍데기 만들었던 골격을 만들었던 그러한 바다 생물들이 거의 다 희귀해지거나 멸종되었답니다. A handful of corals. 핸드풀이 많은 것 같지만 한 줌 아니야, 한 줌. 그지? 손 한 움큼이니까 한 움큼의 산호, 약간의 산호, 뭐 진짜 한 움큼이 남았다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산호가 must have survived, 살아남았음이 틀림없는데, or 그렇지 않다면 we would not still have them on earth today. 오늘날 지구상에서 그 산호들을, 코랄스들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어. 아주 산호 소량만이 살아남았을 거야. 산호도 탄산칼슘으로 골격을 이루는 그러한 생물인가 봅니다. 그죠? But they were none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oo scarce to leave their imprint. 너무 희귀해서 흔적을 남길 수 없었다. 여러분, to 형부, to 동사원형, 너무 형부해서 to 못하다로 해석하죠. 하지만 그것들은 너무나 희귀하고 너무나 희귀해서 흔적을 남길 수가 없었고 imprint가 어떤 각인 흔적입니다. They did not disappear in the fossil record for a full 2 million years. 그래서 사라지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다니까 appear로 바꿔줄까요? 얘 왜 안 바꿔놨냐? 자, they did not appear in the fossil record for a full 2 million years. 200만 년 내내, 내내. 그지? 화석 기록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됐나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유성 충돌로 발생된 유황도 괜찮지만 유황이 바다 생물의 영향, 끼친 영향 뭐 요런 걸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목으로 간다면 뒤에 부분 포함해야 되니까요. 그죠? 자, 소재는 그렇습니다. 소재는 유황하고 네. 그럼 4번으로 가겠습니다. 방음벽 설계. 자, it is not common for both sides of noise barrier to look identical. it 나왔으니까 to 찾았고요. 그럼 진주어, 투부정사하는 것. 그런데 의미상 주어 나와 있네요. 해석해 볼게요. 양쪽 방음벽, 방음벽의 양쪽이 look identical 해 보이는 것은 is not common, 흔하지 않다. it for to 해석하는 방법 알겠어요? 의미상 주어가 진주어하는 것은 보어이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look 다음에 identical이라는 형용사입니다. look은 무엇을 보다 이렇게 삼형식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보어처럼 보이다 이렇게 이형식 불완전 자동사로 쓰일 때도 있죠. 보어는 명형이니까요. identical이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여기서는 이형식 look 뭐뭐처럼 보이다죠. 동일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흔치 않다. 방음벽 양쪽이 동일해 보이는 것은 흔치 않다. 왜? It is usually only one side of the barrier that is required to reflect or absorb noise에서 it 하고 이번엔 that 나왔습니다. 위에는 it to 진주어 가주어였는데 아래는 it, that 그런데 대시 관계대명사 그렇다면 강조의 관계대명사죠. 강조의 대시입니다. That is required to reflect or absorb noise. 자, 반사를 요구하거나 그지? 소음을 반사하거나 소음을 흡수하도록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one side of the barrier, 한쪽 방음벽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럼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사방이 방음벽으로 둘러싸였던가 아니면 양면이 방음벽으로 둘러싸였어도 소음을 반사하거나 흡수하는 것은 대개 한쪽 면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몰랐네요. 그죠?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sides of a barrier. 자, 이 방음벽 두 개 사이의 차이점은 should be determined on aesthetic. 미적인 이유도 있대요. 방음벽을 양쪽 다르게 한 것은 어떤 미적인 이유도 있답니다.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답니다. 보기 좋아서 그렇게 한 것도 있대요. 뿐만 아니라 acoustic grounds 때문입니다. 음향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미적인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필자가 A뿐만 아니라 B도 역시를 쓴 게 아니라 as well as는 B뿐만 아니라 A도 역시니까 강조는 약간 여기에 두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Each side of the barrier should be designed to integrate with the landscape character and the backdrop against which it is to be viewed 했어요. 자, 방음벽의 양면 사이에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음향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미적인 이유가 큰데 그죠? Each side of the barrier 방음벽의 각 면은 should be designed,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To, 뭐 하기 위하여? integrate with, 통합되기 위하여, 통합하기 위하여. 뭐와 뭐를 통합합니까? The landscape character and the backdrop. 이 두 개를 통합합니다. 다시 한번
경관, 그 보이는 경치의 특징과 배경을 통합하도록 합니다. 뭐를 위해서요. Against which it is to be viewed. 그것이 be viewed, 보이게 될 배경에 대항하여. 그죠? 그것이 보이게 될 배경에 대항하여 그것의 특징과 배경이 통합되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보이게 될 배경과 그 배경의 특징이 통합되도록 설계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따라서 the face of the barrier that may be facing a road corridor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니까 does the face of the barrier that may be facing a road corridor. 자, 도로고 커리도어는 복도거든요. 그러니까 도로의 복도 쪽을 바라보게 될 방음벽의 면은 may include a pattern or have a bright color. 얘를 가진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 integrate with the landscape character and the backdrop against which it is to be viewed 했어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내가 보게 될 것이 도로여야 하잖아.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보여지는 것이 도로야. 도로 쪽을 보는 방음벽이야. 그럼 도로 쪽을 봐야 되는데 도로도 회색 아스팔트색인데 방음벽도 회색이면 어떻겠어? 구분이 안 되겠지. 그래서 막 저쪽까지 도로인 줄 알고 막 올라타려 하거나 이렇게 착각한 사람 분명히 생길 거란 말이지. 바로 윗문장에 그것이 보여지게 될 배경과 그 배경의 특징이 서로 통합이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이유로 따라서 도로 쪽을 바라보고 도로복도 쪽을 바라보고 있는 방음벽은 도로의 회색 아스팔트와 확연히 구분이 되는 어떤 밝은 색깔이나 무늬를 지녀야겠지. 그래야 제가 도로가 아니라 방음벽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겠지. 그런 의미에서 2번 문장 뒤에 3번 문장이 따라온다는 거 이해가 가나요? 반면에 the other face 나머지 반대면이요. which could stand opposite housing. 그러니까 도로 쪽이 아니라 길가 쪽, 길거리에 있는 집이나 뭐 기타 등등을 마주보게 될 그러한 면은 may be treated in a more discreet fashion. discreet은 신중한이라고 쓰였습니다. 더 신중한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Here 여기서 the facade may be plain. 그 정면은 순수하고 and designed to merge in with neighboring planting. 요렇게 설계될 수 있어. 그러니까 3번 문장 다음에 4번 신중한 방식이란 정면은 더 순수하고 그지? 인접지역에 식물을 심은 인접지역에 어우러지도록 뭐 초록색이나 아니면은 뭐 나무무늬나 그지? 아니면 나무에 그림을 그린다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Most barrier types can be designed with this in mind. 앞문장에 얘기한 이러한 점들을 명심하고 with the obvious exceptions of transparent barriers and many bio barriers. 뭐는 예외로 한데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외로 해야 될 것은 투명한 방음벽이 필요한 곳, 많은 생태 방음벽이 필요한 것, 차단벽이 필요한 것. 이곳들은 분명히 예외로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것도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투명한 방음벽은 주로 새가 날아다니다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는 새 무늬를 넣는다거나 뜬금없이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 새 그림이 있어. 걔는 예외야. 주변 경관하고 어울려지지 못해도 예외야. 왜냐하면 새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려놓은 것이거든. 예를 들면, 그치, 그런 것들. Planting on either side of the barrier. 그 방음벽 한쪽에 나무를 심는 것 should also be designed with each separate identity in mind. 그럴 때 역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체적으로 첫 번째 문장. 그지? 방음벽 양면이 동일해 보이지 않는다. 그지? 그것은 방음벽 한 면만 방음벽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방음벽 양면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냐? 그것은 미적인 측면에서 조금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로 둘 것은 미적인 어떤 사연이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서 예외로 두도록 하고 또 방음벽 한편에 나무를 심는 것 역시 미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 다른 정체성에 의해 설계가 돼야 된다. 이런 류의 글이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